왜 여기는 이렇게 그린 듯한 느낌의 배경을 썼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공간은 더 리얼한 실제 사진 같은 배경을 썼을까? 운동회라고 하고 보니까 그게 없네요. 만국기. 망국기가 뭐죠? 국기들 막 다양하게 잘라주세요. 어. 자, 이제 시즌2 얘기를 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다 보셨나요? 이틀 전에 다 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 이 촬영을 위해서 보다 보니까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공간에 더 집중해서 볼 수 있지 않았나. 공간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맞아요. 너무 다양해졌고 새로운 공간들이 많이 추가됐잖아요, 이번에. 네. 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5인 육각 요것도 추가가 됐고, 그리고 짝짓기라고 하나요, 이거? 네, 짝짓기 게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 게임도 이제 추가가 됐고, 우리가 시즌 1에서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공간들이 많았어요. 아주 높은 곳에서 게임을 한다든지 되게 불안전한 구조물에서 게임을 하면서 한 번 실수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임들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공간적으로 위험해 보이는 공간들은 없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지 않을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극명하게 싸울 수 있는, 더 극적인 대립들을 많이 할 수 있게끔. 시즌 1 때는 사실 여러 개의 파벌들이 존재했거든요. 아, 근데 그쵸. 이번에는 극적으로 두 개의 파벌로만 나눴어요. 게임을 할 것인가, 그만할 것인가.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저는 시즌 1을 볼 때 채도가 되게 높다. 사용된 컬러들의 채도가 굉장히 높아서 화려한 공간처럼 보였는데, 이번 시즌 2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무채색 느낌? 그쵸, 채도가 많이 빠지면서 좀 탁해진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네. 우리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남자 초등학생, 아니 유치원생 애들한테 어떤 색 좋아해? 그럼 남자애들은 대부분 파란색이요. 아, 그쵸,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아, 그쵸. 네, 여자아이들한테는 핑크색이요. 이런 어린아이를 상징하는 컬러들이 있었다면 시즌 1 때는, 시즌 2에는 그 컬러들이 조금은 약해진 듯한 느낌이 있었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 얘가 우리 이 운동장에서 다리를 묶고 5명이 달리는 이 공간의 레일이라고 할까, 이거를 동그란 원이 2개가 그려져 있는데 무지개색 컬러죠. 네. 빨간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보라색. 채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시즌 1에 비해서. 시즌 1 때 앞에 나왔던 그 정글짐이라든가 그 뺑뺑이의 컬러는 굉장히 쨍한 컬러였다면, 이번에 똑같은 컬러인데도 굉장히 채도가 없어진 듯한 느낌. 아, 네. 비교해서 보니까 네. 더 심한 것 같아요. 확연히. 네, 이거는 저희가 컬러로 한번 정확히 어떤 컬러가 사용되는지 한번 찍어 드릴 텐데 굉장히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기가 운동장이잖아요. 아, 그쵸. 배경이 학교 운동장을 컨셉으로 만든 세트장인 것 같은데, 실제 학교랑 비교했을 때 우리는 초, 중, 고를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학교를 다녔을 거고, 대부분 그때 느낀 학교와 지금의 이 공간과의 차이점이 뭘까? 흔히 운동장보다 학교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지 않았나. 동시가 다녔던 학교는 어땠나요? 원래는 운동장이 있고 맞아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중간에 참도 한 번 맞아요,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한 3m는 올라가지 네, 않았을까? 최소한 네. 그 정도는 올라가 있고 학교 건물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바로 운동장과 맞닿아서 학교가 있어요. 참가자들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었을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다녔던 학교와는 조금 뭔가가 다른데, 많이 극적으로 달라가 아니라 살짝 다른데, 뭔가 미묘하게 불편한데 라는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N의 딴에서는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음. 노력을 여기까지만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그쵸, 이건 뭐 의도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실제 학교와는 조금 다른 공간을 가지고 있다. 이제 여기서 게임을 해요. 되게 다양한 게임들을 하는데, 딱지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비석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공기놀이, 공기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팽이, 팽이를 치고. 그 다음에 제기차기. 맞아요. 이거 우리 어렸을 때 이 게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 여기 있는 모든 게임들을 다 해봤을 아, 거고. 그쵸. 팽이 보고 저는 너무 신났었거든요. 저거 한다고? 근데 여기서는 원래 우리 어렸을 때 팽이치기는 상대방하고 전투잖아요. 누구 팽이가 먼저 죽는가. 아, 그쵸. 근데 여기는 팽이를 돌리기만 하면 성공이었어. 근데 저는 그럴만하다고 생각하는 게, 해보셨어요? 저는 엄청 많이 해봤죠. 굉장히 어려워요. 처음 하는 진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돌리는 것 자체가 그럴 수 있죠. 아니 성공하기가 힘들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무당이라고 하나요? 네, 무당. 무당은 그 줄 감는 법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그게 진짜 다 노하우가 필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노하우가 진짜 필요하죠. 진짜 어려워요. 그런 게임들을 여기서 하는데 각각의 컬러가 있어요. 한 사람당 한 컬러 위에 올라가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성기훈이 나오는 장면. 성기훈 씨가 마지막에 위치를 해요. 근데 그렇죠. 그분 컬러가 보라색입니다.
근데 딱 봐도 보라색은 채도가 거의 없잖아요. 일반적인 보라색과 대비해서 성기훈의 신경 번역일 거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상대적으로 다른 4개의 컬러는 그래도 채도가 조금 있는 반면에 보라색 같은 경우는 채도를 굉장히 많이 뺐다. 이거를 동심의 어떤 순수하게 게임이 목적이 아닌 이제는 어느 정도 복수심이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고 이 게임을 막아야 된다라는 의도가 들어간 캐릭터다 보니까 거기에 배치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각각의 캐릭터가 하나의 게임을 하는데 이 게임 해보면 알겠지만 사실 옆에 있는 사람하고 호흡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 그쵸. 2인 삼각이라고 하죠. 네, 보통은 이제 3명이서 다리를 다 붙고 게임을 하는 방식인데 가장 편한 곳이 양 사이드예요. 내 한 발은 그쵸.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안쪽에 있을수록 가장 힘들죠.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가장 안쪽에 위치를 하고 가장 편안한 자리에서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기를 차야 되는데 위기가 한번 와요. 막발을 잘못 차. 아 그쵸. 그래서 이병헌이 자기 발을 같이 내밀어주면서 딱 맞추는 장면인데 약간 인상적이었어요. 일부러 지체시킨 느낌이었잖아요. 약간 없지 않았죠? 근데 이제 이렇게 못 친다고? 더 이상은 지체시키면 안 된다 아. 해갖고 음. 발을 뻗지 않았을까. 그리고 비석치기 부분은 제가 아는 룰이랑은 너무 달라갖고 그쵸, 원래는 요거 아니야. 이렇게 원래는 다리에 올려갖고 올리고 가잖아요. 가고 발도 있고 어깨도 있고 이렇게 막 턱에 끼기도 하고 순서가 다양한 방식으로 가서 이렇게 아래서부터 올라가는 네, 거지. 아래에서부터 올라가는 느낌이었는데 맞아요. 이건 그냥 던져서 맞췄어. 그리고 그 게임 전에 운동장에 있는 그 잘 세워지는 돌을 찾는 게 맞아요. 제일 그 부분이 재밌는 건데 맞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비석을 보면 네. 너무 완벽한 비석이 음. 나오잖아요. 아 그렇고 저 비석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랑 아 이게 돌 찾는 재미도 맞아요.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너무 빠져갖고 정말 더 내추럴한 공간에서 각 팀별로 돌도 찾아왔어야 되는 그것부터 그렇죠. 시작하면 더 재밌지 않았을까. 그리고 원래 손으로 던지면은 너무 반칙이었거든요. 음. 저 때는. 그쵸. 제가 아는 이렇게 룰은- 못 맞출 수가 없어. 답답했습니다. 이 장면 보면서. 아 그쵸. 좀 신기했어요. 룰이 네. 달라갖고. 맞아요. 그리고 요 뒤에 배경, 학교 배경이 한 면에 있고 나머지 배경은 되게 크레파스로 그린 것 같은 배경이잖아요. 아 그쵸. 근데 우리가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그 장면을 보면은 진짜 하늘 배경을 깔아놓은 세트장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 이 차이는 뭘까? 같은 하늘 풍경인 건 똑같은데 왜 여기는 이렇게 그린 듯한 느낌의 배경을 썼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라는 공간은 더 리얼한 실제 사진 같은 배경을 썼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간에서 주는 느낌은 무한한 스케일임을 암시를 했었어야 되지 않았나. 그리고 여기는 그렇지 않고 그냥 인위적인 공간이야.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들은 내부에 있어. 너네가 가지고 있는 지금 느껴야 될 공간감은 엄청나게 거대하고 광활한 느낌의 스케일이 아니라 그거보다는 작아도 되고 인위적이어도 되지만 실제로 내부에 있는 게임들에 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세트장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심으로 뭔가 최대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 정도로만 이해를 했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게임에 더 몰입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제 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다 큰 어른들이 네.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이랑 이런 놀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몰입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또 인상 깊었던 장면은 그랬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분들은 치열하게 싸웠어야 됐고 우리가 이 게임을 하기 이전 상황을 돌이켜보면은 O와 X로 나뉘어서 막 치열하게 싸우는 장면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서로가 서로를 막 응원해주고 할 수 있다 막 성공을 하면 막 환호를 하고 그 장면이 되게 인상 깊었는데 그런 배경과 어떤 스토리상 어울리는 공간이지 않았나. 굉장히 운동의 느낌이 맞아요. 들었죠. 네. 운동회라고 하고 보니까 그게 없네요. 만국기. 망국기가 뭐죠? 국기들 막 다양하게 잘라주세요. 국기들 이렇게 위에 운동회 때 걸리는 거 있잖아요. 각 나라 국기들 막 걸려있는. 저희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진짜로? 네. 이거 시즌 1 때는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요? 볼까요? 운동회 때는 그것들이 있었다. 그런 요소들이 조금 더 소품으로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다음 게임이 바로 짝짓기죠. 그쵸? 짝짓기 게임 이거를 굉장히 무서워했어요 어렸을 때. 아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팀을 안 되면 어떡하지? 그것도 크고 내가 애를 방금 배신했는데 다음에 애가 저를 배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 게임 자체가 굉장히 맞아요. 배신을 여기서 배우지 않나 한국 사람들은.
맞습니다. 여기서도 새로운 공간이 등장을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회전목마 같기도 하고 서커스장 같기도 하고, 여기도 컬러가 되게 화려하게 사용이 됐는데 메인 컬러는 약간 주황빛이 도는 컬러예요. 근데 여기도 시즌 1과 비교했을 때 약간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 그리고 공간이 주는 어떤 위압감이나 이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되게 위험해 보이는 요소들은 전혀 없고 단순하게 게임을 통해서만 사람이 죽고 나가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고, 짝짓기 게임을 통해서 팀을 못 구한 사람들은 바로 여기서 죽어요. 게임을 여러 번 하잖아요.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 게임도 연습이 되면은 금방금방 팀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전략을 잘 짜서 가면.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게임을 만들었을까? 어떤 공간적인 특색도 시즌 1에 비해서 재밌지 않은 공간이었고, 방도 되게 큰 특색을 가지는 방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게 더 콜로세움 느낌이 나지 않나. 아니면은 어디가? 뭔가 이제 문들이 이제 원형을 아, 짜고 있어서 그런 파사드도 그렇고, 아케이드 형식? 음, 그런 거랑 어떻게 다르게 보면은 찜질방에 있는 어, 그런 방 느낌이 맞아요, 들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크게 특별함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화면의 앵글상 이 위에서 찍고 있는 이 모습은 독특하긴 했다.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겠어요. 저도 어렵습니다. 그럼 넘어갑시다. 이 과감하게 부분은 넘어가고. 어려워서 패스하겠습니다. 이게 시즌 1하고 2의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은데, 그 똑같은 우리 침대가 있는 그 공간을 O와 X의 선으로 분리를 시켜놨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파벌이 두 개로 나뉩니다. 그쵸.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전까지의 공간들은 어떤 물리적인 벽을 형성하고 공간으로 분리를 하고 높게 띄우고 옆으로 벌리고 하면서 공간들의 제약을 뒀었는데, 이번 거는 사실 바닥에 선만 그어있거든요. 언제든지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말라는 규칙도 없어. 근데 너무 절묘하게 이 선을 아무도 넘어가지 않고 있어요. 넘어가면 바로 싸움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무서운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들을 이 선만 가지고 컨트롤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사람의 심리를 잘 이용한 부분이지 않았나. 저도 이 부분이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선을 밟으면 죽는다, 밟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여기서도 나오는 건지. 우리 게임할 때 항상 하는 게 금 밟으면 죽잖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되게 시비를 많이 거는 지점이 과연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서 약간 그런 어렸을 때 그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재밌습니다. 이렇게 막 옥신각신 싸우면서도 이런 선을 지킨다는 게 좀 신기했거든요. 맞아, 이 장면은 되게 인상 깊은 장면 중 하나인데, 관리자들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어요. 이 모습을. 재밌는 포인트지 않나. 너네가 그렇게 싸워도 우리가 다 너네를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어. 그 안에서 너네들은 싸울 뿐이야. 그리고 또 하나, 컬러 가지고 의문이 들었던 건데, 성기훈은 이 게임을 그만하자, X에 한 표를 던지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게임을 계속하자, 그 두 파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X라고 하는 거 그리고 O라고 하는 것에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이 있잖아요. X는 이제부터 하지 마, O는 이제 해도 돼. 일반적으로는 X는 더 부정에 가깝고 O는 더 긍정에 가깝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빨간색은 더 부정에 가깝고 파란색은 더 긍정에 가깝고, 그리고 빨간색은 경고나 이런 의미로 쓰이는데 파란색은 되게 희망적일 때 쓰는 컬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상황은 정반대가 됐어요. 그게 좀 재밌는 포인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 빨간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오히려 더 긍정적인 의미가 됐고, 파란색이 가지고 있는 게 동그라미의 파란색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쁜 캐릭터로 묘사가 되는 거. 그러네요. 좀 네. 신기한데요. 긍정의 그 이미지를 갖고 되게 악당 아니면은 맞아요. 조금 이상한 사람들, 돈에 미친 사람들, 맞아요, 이런 맞아요.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또 궁금했던 거는, 그렇게 대비가 됐어야 했다면 사실 빨간색에 대비되는 컬러는 녹색이거든요. 그쵸. 우리가 시즌 1을 생각해보면 시즌 1 때 투표를 할 때 녹색이 버저 컬러거든요. 그쵸. 근데 시즌 2 때는 파란색으로 바뀌었어. 이게 보색도 아니고 대비되는 컬러도 아닌데 왜 굳이 파란색을 선택을 했을까? 뭔가 녹색은 이제 참가자들이 입고 있고, 원래는 저희가 옛날에 홍팀, 청팀 맞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오지 111. 않았을까. 그것도 컬러적으로 되게 재밌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 그리고 같은 컬러, 같은 공간이지만 이 선을 하나 거놈으로써 이들이 분명하게 두 팀으로 대비되는 것들도 재밌는 모습 중에 하나였다. 작가는 의도했을 것 같아요. 이 정중앙에 이 두 줄을 거놈으로써 뭔가 대립되는 상황들을 계속 만드는 상황은 생겼고,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하고 가장 밀접한 형태지 않을까. 우리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되게 큰 틀에서만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대부분 투표를 하더라도 1번이냐 2번이냐로 나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생각하는 그 이분법적인 상황들이 우리 시대를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게 또
좌우로 또 색깔이 나뉘었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네. 위험합니다. 위험해. 물론 참가자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은 뭐 관리자 입장에서 맞아요, 보느냐는 맞아요. 또 다르지만 또 이거는 저희가 질문을 한번 받았는데, 이 관리자가 우리가 처음에 딱 들어오자마자 개인 사진을 찍고 그 개인 사진이 바닥에 쫙 깔려요. 그냥 프론트맨은 그 위에서 누가 죽으면 불이 딱 꺼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관리가 하죠. 보면은 굉장히 어지럽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꺾인 모양으로 사진들이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누가 죽든 관심이 없구나, 몇 번에 죽는지에는 관심이 없구나. 우리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였다면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 몇 번에 죽었는지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구조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마른 목골로 배치를 하면서 되게 어지럽게, 나름의 규칙이 있긴 있어요. 근데 흔히 우리가 옆에 있는 이미지와 비교를 하면 다른 번호들의 연속성이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 프론트맨이나 VIP들한테는 누가 죽는지는 관심이 없고 지금 대충 어느 정도의 불이 꺼졌는지 그것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지 않을까. 사람이 죽든 말든 살아있든 말든 앞으로 남은 몇 명이 어떤 얼마만큼의 상금을 가져갈 수 있는지, 오로지 관리자들은 거기에만 포커스를 맞춘 디자인이지 않나. 그래도 저는 이 정도면은 친절하다. 숫자만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사실 없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도 뭐 사진도 찍어주고 사진이랑 번호 이렇게 같이 해주는 게 그래도 사람도 죽이는 애들인데 이 정도면은 노력했다. 맞아요. 시즌 2에서는 게임을 하는 와중에 이제 쿠데타가 한번 일어납니다. 그쵸. 중간에 O와 X끼리 싸움이 한번 벌어지는 과정이 있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성기훈이라는 사람 패밀리는 조용히 숨어서 그 총기들을 뺏기 위한 작전을 세우고 이제 누군지 모르는 프론트맨을 찾기 위해 달려가는 장면이 있어요. 이 장면에서부터 채도가 굉장히 확 바뀌는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게 너무 신기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게임 속 공간과 또 다른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우리가 첫 번째 전투, 우리가 이 오징어 게임의 어떤 핵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얽히고 설켜있는 계단에서 전쟁이 일어나죠. 이때 막 총을 쏘고 하는 과정에서 이 모습들을 한번 보여주는데, 이때 컬러는 좀 쨍한 느낌인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전에 다른 게임에서 나왔던 컬러들은 채도가 많이 빠졌다라고 느꼈으면, 여기서는 오히려 조금 더 살아난 채도들의 공간이 많이 노출이 됐다. 이 공간이 저는 어떤 공간이라고 느껴졌냐면, VIP들이 있는 공간, 그리고 프론트맨이 있는 공간, 그리고 관리자가 있는 공간. 이들은 이 게임을 정말 순수하게 게임으로만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게임이라는 공간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 캐릭터에 우리가 인격을 넣진 않잖아요. 그쵸. 이들을 정말 게임 속 캐릭터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들을 컬러로 표현했다면 그들이 갖고 있는 게임만을 위한 순수함을 덮은 채도로 놓았으면 되게 어울리는 공간이지 않았나. 인간성이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고 게임의 어떤 즐거움과 흥미 요소에만 포커스를 맞춘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프론트맨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점점 고채도의 쨍한 컬러, 이번에 나온 보라색은 앞에서 나왔던 보라색과는 너무 다른 분위기의 보라색 컬러가 사용이 됐고, 보라색이라고 하는 게 되게 신비로운 컬러잖아요. 그쵸. 색 중에서도 미지의 영역에 이제 점점 다가가고 있는 모습들을 컬러를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리고 되게 다양한 컬러들 사이에서 보라색이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에서 가장 마지막 컬러, 이제 조금 더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라색이라는 걸 통해서 표현할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시즌2는 안타깝게도 여기서 끝이 나고 시즌3를 우리는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두 시즌을 보면서 공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었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또 있어요. 우리는 지금 게임 속 공간만 놓고 봤지만 사실 게임과 별개의 공간들, 누군가가 장기를 밀수하기 위해서 몰래 만들어 놓은 듯한 공간들도 있고,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서 어떤 동굴을 지나기도 하고, 그런 공간들도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떤 섬, 이름 모를 섬 속에 존재하는 공간 중에 하나인데, 그 공간도 또 한편의 계획으로 이야기해보면 좋지 않을까. 좋습니다. 그건 아마 다음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시즌 1, 2 게임 속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저는 오징어 게임을 굉장히 재밌게 본 애청자 입장으로서 이렇게 리뷰하는 적도 처음이지만 굉장히 재밌다? 이렇게 분석해서 보는 편이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굉장히 완성도 있는 드라마고 분석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분석을 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게 계속 찾아지는 그런 게 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우리가
건축을 그동안 하면서 여러 공간들을 분석해보고 했지만 오징어 게임이라는 공간은 사실 일반적인 공간하고는 굉장히 다른 공간들이고 드라마 속에서만 있을 법한 공간이잖아요. 사실 그 계단 속 공간만 해도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 미로 같은 계단들이 막 있는데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계단이고 이렇게 비슷한 공간이 존재하긴 해요. 그 공간도 아마 기획이 되지 않을까. 오징어 게임과 비슷한 실제 건물들의 모습들을 비교하면서 혹시나 여기서 모티브를 가지고 디자인된 공간은 아니겠지 추측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게임 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번엔 다양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좀 할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프롬메이트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